마지막 발표로 이어갈게요. 국립경북대학교 유병준 선생님이 발표를 맡아주실 거고요. 한국전쟁 재현을 통한 장소정치의 의미화 연구, 부산광역시 소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발표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경북대학교에서 문화 콘텐츠를 공부하고 있는 유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의 기회를 주신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한국 전쟁이 재현됨으로써 어떠한 장소성이 형성되고 이러한 장소성이 형성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 재현의 매개물로서 박물관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제기부터 어떻게 이 틀을 구성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2장에서는 이제 장소성, 장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면 장소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전제에 해당합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 전쟁에 관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왼쪽 그림에서 이제 한국 전쟁의 결과로 북한과 남한과 북한이 이제 서로 대립되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 한국 전쟁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숫자로 본 한국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전쟁이 미친 영향이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어떠한 피해를 입고 어떠한 손실을 끼쳤고,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처럼 공간 혹은 장소는 이러한 전쟁의 경과를 나타내주는 부수적인 요소로서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장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안을 바라봄에 있어서 장소적인 차원을 논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차원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수동적인, 시간에 의한 수동적인 영역으로 가두는 것을 넘어서 능동적이고 실천의 장으로서 여겨보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갖는 의미가 동시적인 복수성을 갖고, 그리고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동시대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성되어지는 이러한 개념으로 그 장소를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선행 연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장소가 사회적인 산물이고 특정한 의미 작용을 파생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재현의 문제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관한 재현의 문제를 장소에 대한 측면과 결부시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키워드들인데요. 이 발표는 한국 전쟁을 역사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재현의 관점에서 한국 전쟁이 지금 다시금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문화적 재현에 의해서 기억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생성된다는 것에 주목한 문화적 기억의 관점을 갖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장소성이라는 것도 역시 고정되고 근원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기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위해 부산의 사례를 갖고 왔고, 이 부산의 박물관을 좀 바라보고자 했는데, 그 가져옴에 있어서 전국 문화 기반 시설 총람을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등록박물관만 나타났는데요. 등록박물관이, 그러니까 한국전쟁 소재의 등록박물관이 부산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측면에서 갖고 오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준 박물관이라는 점에서 공적인 기억을, 옵션 메모리를 나타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장소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라는 판단 하에 두 박물관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프트왕과 에드워드 렐프에 대한 논의는 많이들 당연히 알고 계실 텐데요. 이들의 논의는 장소가 인간의 경험을 수반한다는 것, 그리고 공간에 관한 의미가 장소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 그럼으로써 이제 공간과 장소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장소라는 것이 인간 삶의 방식과 직결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인문 지리학적인 관점의 공간과 장소관을 도린 메시라는 학자는 추상적인 공간과 차별되게 장소를 경계지어지고 내향적이며 정체성이 기반이 되는 특수한 곳으로 인식한다라는 측면을 짚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제를 통해 장소에 대해서 보면 공간을 비정치적이고 중립적인 영역으로 삼고 장소를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지리학의 장소 인식은 장소가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기보다 안팎의 사회 구조와 관련된다는 비판에 직면하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간들의 경험이 축적되어서 장소가 이제 본질성을 획득한다는 것을 거부하고 보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뭐 예를 들어 국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본의 움직임,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장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재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 속에서 도린 메시는 장소를 선언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영원성이나 인간의 집합적 정체성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과 멀리합니다. 본질성을 획득한 장소감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담론적인 권력작용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뭐 가령 뭐 장소성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고 본질적이라고 여겨지는 장소성으로 인해 뭐 은폐되는 계급적인 갈등, 젠더적인 갈등, 그리고 인종적인 뭐 이러한 갈등들을 바라볼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장소를 조금 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장소가 갖는 특수성을 자연적이고 근원적인 속성인 것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이고 감론적인 효과로서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른 지역 장소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장소성이라는 것이 형성되고 그리고 이제 본래 인문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매스미디어라든지 혹은 자본이라든지 혹은 재현 체계는 고정적인 장소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바라보는 반면에 이러한 장소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오게 되면 장소성을 끊임없이 재형성하는 요소로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장소 정치의 장으로서 기능하는 매개물로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은 장소에 관한 의미를 재형성해내는 사건이고 박물관은 이를 구체적으로 매개하는 장으로서 여길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 발표에서는 박물관에서 한국전쟁을 통해 강조되는 지역적인 장소성의 모습은 어떠하며 이를 통해 배제되는 장소적 문제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임시수도 기념관의 전시 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사론의 관점에 입각해서 이 박물관이 어떤 장소성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분석을 한 건데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화면과 그리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상황에서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발전론적인 서사를 해당 기념관은 취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해당 기념관만이 지닌 특수성,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 박물관을 여러분들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듯이 대부분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기념관이 갖고 있는 특성은 위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위기에서는 우선 꿀꿀이죽, 한자촌, 피란학교 등으로 요약되는 부산에서의 피란살이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들의 삶이, 그러니까 피라민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내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제 절정과 결말은 한국 전쟁에 관한 서사를 부산이라는 지역의 어두운 과거로서 설정함으로써 이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해결해 나가는 단계가 절정과 결말에 비춰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사를 보았을 때 결국 이제 임시수도 기념관은 부산의 성장 서사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 전쟁을 갖고 오고 있다, 소환한다라는 측면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부산의 어려움을 초래한 사건이고 나아가 이제 그 과정에서 피란 문화는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서 그려진다는 것이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엔 평화 기념관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국 전쟁의 재현이 주로 이루어지는 제1전 시실이 6.25 전쟁실을 보았을 때 발단부터 결말까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단 및 전개에서는 북한의 남침, 전쟁의 비극, 한국군의 후퇴라는 한국전쟁 박물관의 전형적인 이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기에서는 이제 한국전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산의 역할을 강조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문 부산항 그리고 피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와 같은 곳으로서 부산에 대한 장소 인식을 형성해내고 있었고요. 결국 이제 대한민국의 방어와 재반격의 토대를 마련한 장소로서 부산에 대한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평화기념관은 한국전쟁을 대한민국 수호의 역사적 사건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산이 수행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소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두 기념관은 이제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한국전쟁을 소환하는데요. 우선 임시수도 기념관은 한국전쟁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설정함으로써 부산이 성장하게 된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그리고 유엔평화기념관은 한국전쟁을 나라를 지킨 영광스러운 기억으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념관의 한국전쟁 재현은 부산의 장소성을 임시수도와 연관짓고 있는데요. 결국 이를 보았을 때 결국 중앙과 지방 그리고 국가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2수도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강조하기 위해 그러한 감각들을 계속해서 형성해내기 위해서 한국전쟁을 지속적으로 갖고 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틀짓기라는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해당 기념관들은 한국전쟁이 야기한 당시 사람들의 뭐 애환이라든지 혹은 뭐 그런 것들보다는 전쟁사적이고 대외적이고 국가적인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제 피란 기억이 갖고 있는 역동적인 의미들은 소거되고 있다라는 점이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전쟁이라는 과거 사건을 매개로 부산 지역의 장수성이 어떻게 구축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다른 말로 이제 부산 지역이 한국전쟁을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형성된 부산의 임시수도 담론에서는 국가 기능의 이전과 복귀만이 강조되고 임시수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수도 지금 부산에 대한 좀 지역 정책을 보면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시도들을 보면 임시수도가 아닌 필연 수도로서 부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자체의 측면에서 계속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필연 수도를 내세운다는 것은 더 이상 여기 나와 있듯이 국가 기능의 이전과 복귀만을 강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연 문화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의미들을 좀 드러내겠다라는 측면을 부산광역시에서도 갖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전히 이 임시수도와 관련된 담론들을 형성해내는 역할을 박물관들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듯이 정부의 기능과 군사적인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볼 뿐이고 전쟁을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소거되고 있고요. 한국전쟁을 통해 복수의 장소성을 단일한 의미로 정박시키고 부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한국전쟁에 관한 다양한 기억들을 망각시키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부산이 중심부의 진입을 희망하는 담론의 틀짓기 방식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성이 사회문화적으로고 지회 구성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해 주면서 부산의 두 박물관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떤 그런 정치적 의미와 기저에서 배제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퍼내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잘 짚어준 연구 발표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연구 발표에 대해서 논평해 주실 분을 모실게요. 세종연구원의 이재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세종연구원에서 문화정책연구와 지역학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유병준 선생님의 발표는 이제 한국 전쟁에 미친 영향은 공간적으로 균등하지 않다라는 문제제기에 출발하면서 한국 전쟁의 의미가 전쟁사의 통시적인 흐름만으로 다뤄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기억이 공간적으로 일체감 있게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박물관을 공적 기억의 재현 장소로 보고 이제 한국 전쟁을 매개로 부산의 장소성이 어떻게 구축되고 임해되는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기념관의 재현이 이제 부산의 장소성을 임시수도와 연관시키면서 중앙과 지방
국가단 시스템을 중심으로 제2의 수도를 부각하는 효과로 이제 지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틀짓기 방식이고 그 설명을 전시의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그 결과 전시는 당시 사람들의 애환보다는 전쟁사적, 대외적, 국가적 관계에 초점을 두며 전쟁의 아픔과 비극 그리고 슬픔을 주변화하고 피란기억이 지닌 역동적인 의미들을 소구한다고 비판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사실 이 글이 가진 가치와 의미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좀 이렇게 이 글이 이제 학술대의 발표문이다 보니까 가진 여백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라는 상황에서 내부적인 측면에 조금 몰두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전시 텍스트 밖으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설득을 좀 더 높이려면 메커니즘이 전시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박물관의 설립 목적, 운영 주체, 예산 구조, 기념 사업의 이해관계, 전시 제작과 같은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가능해졌는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전쟁사적, 대외적, 국가적 관계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는 전시가 이제 전쟁사적, 대외적, 국가적 관계에 초점을 둔다고 정리하는데요. 대외적과 국가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유엔의 역할, 뭐 대한 원조, 긴밀한 협력 이런 것들을 좀 범주화하면 애환이 어떻게 밀려나가는지 조금 더 또렷해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수도 담론의 진단을 조금 더 실증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론부에서 국가 기능의 이전과 복귀만이 강조되고 인지수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의 관계가 고려되지 않으면서 전쟁을 이제 이해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소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대목을 이 독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요소와 다양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뭐 생활 세계라든지 계급, 젠더, 세대, 뭐 주거, 교육, 지역 내부의 균열 이런 것들의 층위를 조금 더 제시해 주신다면 소거라는 판단이 훨씬 더 간단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사론의 방법을 좀 활용하시는데요. 근데 서사론의 종류도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조주의 서사라든지 플롯 서사, 담론 분석 이런 것들 얘기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연구에서는 플롯 구조를 좀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셨는지 면밀한 고찰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사건의 단위를 무엇으로 설정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시구역, 패널, 유물군 중 무엇을 사건으로 보고 배열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두 박물관에 적용되었는지 보완되어야 하며 그리고 플롯 구조 서사를 활용했던 부분 중에서 동선 중심인지 전시서술 중심인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환기역의 역동적인 의미들이 소개된다고 하셨는데 그 역동적인 의미를 연구의 관점에서 이를 어떻게 정의하고 전시에서 어떤 지표나 근거로 소거를 판단했는지에 관한 논의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 주제의 언어가 좀 부재되었다든지 뭐 전시 면적 비중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좀 실증적인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이 연구가 좀 향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보완의 의견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